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한강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정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첫 번째, 제품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 1,7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 계정 금액이 55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자, 그러면요, 이거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클릭을 하는 겁니다. 클릭. 그 다음 지문에 따라서 제품 매출원가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기말에 그 제품 재고액 1,700만원이 입력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색깔을 잘 보세요. 회색 아니에요? 예, 여기서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입력을 하는 거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 재무상태표의 그 제품 팔고 나면 이 제품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력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을 닫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제품이라고 자산 쪽에다 쳐야 돼요. 예, 지금 제품이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품 1,700을 넣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다시 가보시면 손익계산서 예. 이렇게 가보시면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 금액을 눌러보면 이렇게 1,700이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리후생비 계정 복리후생비를 눌러봐요. 550인데 50만원으로 입력됐다고 했으니까 550으로 바꾸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결국에 이제 두 개가 수정됐으므로 제품 매출원가하고 복리후생비 제품 매출원가 금액을 고칠 땐 금액란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금액란 예. 당기순이익이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6,556만 5천원으로 변경됐죠. 이거 가져다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우리가 예, 입력하는 것이므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눌러요. 주식회사에서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정기분 건. 그래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반영돼요. 그 다음에 얘가 변경됐으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변경됐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처분할 것이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재무상태표에다가 예, 써놔야 돼요. 8,930만원 8,930만원. 자, 창을 닫고 보여드릴게요. 8,930만원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2월 이익잉여금 자본란에 예. 2월 이익잉여금이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쳐서 넣어요.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산시에 이 결산시에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돼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여기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시면 안 되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해야 돼. 2월 이익잉여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예. 우편번호 입력 안 해도 됨. 이제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그 주식회사 진주전자 일반거래처 탭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예. 자,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자,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초기 이율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눌러요. 좌측에 미수금을 누르고 우측에 거래처를 봐요. 경기의 금액 고쳐야 돼요. 150 틀렸고, 강호는 맞고, 주식회사 충청은 입력이 안 돼 있으므로 코드 자리에서 이거 한글 안 쳐지거든요. 이 자리는 예, F2를 눌러요. 또는 상단에 코드를 누르고 예, 충청이라고 치시고 120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된 걸 보고 이게 빠져나오면 돼요. 이제 다시 좌측에 미지급금을 누르고 다시 봐요. 제주의 금액이 틀렸어요. 210으로 고치고, 전라는 맞고, 경상이 틀렸네. 경상 입력이 안 돼 있네요. F2를 누르고 경상이라고 쳐서 경상을 선택하고 120을 입력합니다. 자, 차액이 0이 되는 걸 보고 빠져나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1번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 7월 18일.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액면가 만원짜리를 신주 발행하여 보통예금 통장으로 7,500만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본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 주식 있잖아요. 주식. 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을 써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액면가 만원 곱하기 이렇게 5천주 5천만원이라고 쓰게 돼요. 5천만원짜리를 15,000원에 발행하다 보니까 자, 통장에 들어온 거는 이제 7,500만원이 된 거죠. 차변의 보통예금 7,500. 자본금은 자리가 자본의 증가 대변이어서 대변에 쓴 거고요. 자본금은 액면금으로 써야 된다는 거. 예. 비싸게 발행하면 그 차익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렇게 주발초 2,500.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
직원의 여름 휴가를 위하여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급여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생산부는 제조원가로, 영업부는 판매관리비로 해야 되므로 첫 번째 생산부 거의 제조원가 상여금 150.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여금은 네, 판매관리비의 상여금 300. 대변에 공제한 거 이름은 예수금이잖아요. 예. 소득을 지급할 때 떼면 예수금 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금 49만 5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8월 1일에다 입력할게요. 주식회사 청주에 제품 A를 750만원어치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계약만 한 거고 제품을 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 거래가 아니죠. 거래 아님. 판매 대금 중 10%를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거는 거래잖아요. 판매하고 관계되는 그 대금이니까요. 이거 계약금이죠. 예, 계약금의 이름은 선수금. 그래서 당좌예금,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고요. 예,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처. 예.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부채 증가 대변. 자, 금액은 이제 10%니까 75만 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7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 4번 8월 3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될 총 금액 4억 중 5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공장 지을 때 주는 공사대금, 그 도급공사 그 대금은 자산 처리하는 거죠. 완공이 될 때까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해요? 건설 중인 자산. 예, 건설 중인 자산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공사할 때 공사 대금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5천만 원 줬다 그랬으니까 5천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월 12일입니다. 9월 10일 5번 주식회사 국제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65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데 지금 공채 그 현재 가치는 55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 더 주고 산 거? 10만 원 더 주고 샀네. 이게 우리가 뭐 사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 팔 때 나와 있는 금액으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 구입을 하게 돼요. 예, 즉시 팔면 현재 가치 시가는 5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강제로 사는 것이므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의 문제죠. 이거 공채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쓰시고, 유가증권은 취득 시에 현재 가치 즉 시가 공정가치 같은 말, 예, 공정가치로 써야 된다고 돼 있어서 즉시 팔면 55만 원밖에 안 되니까 55만 원 써야죠.
근데 현금 얼마 나갔어요? 65만원. 이렇게 돈을 65만원 줘야 되는 거고, 강제로 사다 보니까. 그럼 그 10만원의 차익은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거 승용차 사면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승용차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차익이므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가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량 운반구, 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이왕이면 밑에 6번도 같이 볼게요. 9월 25일 이자 수익 6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고,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15.4% 뗐다. 이렇게 이자 받았다는 말이니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요. 그 60 전액을 써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돈은 전액이 안 들어왔는데 세금 뗐기 때문에 그러고, 떼인 세금은 나중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므로 자산의 증가, 선납세금 이거 외우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15.4%를 하죠. 60만원에 15.4% 하면 92,400원이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 보통예금 50만 7,600원이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25일에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고 8월 20일 이렇게 치시고요. 지문에 따라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근데 직원 식당인데 공장 직원이라고 그랬네. 예. 공장에서 하나로마트에서 20만 원에 구입. 전자 계산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했다. 쌀은 면세죠. 계산서 받으면 매입의 계산서 53번 면세. 증빙을 잘 보고 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쌀 쓰고 20만 원. 하나로마트. 전자니까 1번요. 현금 1번 제일 빠르죠. 예. 복리후생비죠. 쌀은. 예. 아무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9월 17일 호주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7천만 원에 수입하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이거 이제 발행은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거래처에다 그래서 세관을 넣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할 것. 세금 계산서 받기 전에 물건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물건 들어온 것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므로 그 물건 산 거는 먼저 일반 전표에 넣는 거고요. 나머지 세금 계산서 받으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세 납부를 하고 세금 계산서 받기 때문에 그 부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관세가 나오면 관세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요. 관세도 나오면 관세도 같이 이제 내야 되는데 관세도 세금 계산서 받을 때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이 부가세만 처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자, 수입 세금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수입 55번 돼 있죠. 55번 수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55번 수입 이렇게 55. 품목이 뭐
이래요. 예, 이거 그냥 온재료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입력하기 예, 좀 편하게 놓지. 숫자로 쳐놔가지고요. 7천만 원 넣고 세관을 넣어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는 혼합을 해야 돼요. 보통 예금해야 되니까. 부가세 자동으로 나오고요. 부가세만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나머지 필요하면 추가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부가세만 처리하므로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10월 8일 주식회사 인별전자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176만 원을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비품으로 처리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카드 전폐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카과를 선택해야 돼요. 메이백 카과 57번 카과로 넣어야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57번 카과. 그리고 카과는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 매출에부터 말하면 뭐 14번 건별, 17번 카과, 그다음 22번 현과. 이게 부가세가 있는 그 영수증이잖아요. 매입에 57번 카과, 61번 현과.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5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다. 그래서 건별 카과 현과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부가세 분리되고 인별전자 넣고 유형이 카면 카드사를 골라야 돼요. 자, 그리고 유형이 카고 회계 처리를 미지급금 할 때는 4번 카드 하거든요. 예. 그럼 자동으로 미지급금 나와요. 이렇게요. 예. 그 중간에 카드사 들어가고 물론 혼합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혼합을 하면 미지급금 쳐서 넣어야 되고 거래처에 하나 카드 넣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좀 느려요. 예. 밑에 회계 처리만 맞으면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10월 27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3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거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승용차죠? 2000cc니까. 예.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니까 문제를 냈죠. 예. 불공이잖아요. 불공. 54번 불공. 그러니까 대금은 2,500원 보통 예금, 나머지는 말일에 주기로 한 거는 승용차 샀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예, 입력을 할게요. 자,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 고르시면 되겠고, 예, 분계는 혼합. 그 다음에 부가세가 공제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취득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차량 운반구 부가세 대급금 안 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이네요.
빠른 유통 상사의 다음과 같은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예, 판 물건은 이제 전자제품이고요. 예, 이렇게 팔고 돈은 다 뭘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매출의 11번 과세. 68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입니다. 12월 10일. 미국의 뉴욕사의 제품을 5만 달러에 직수출하면서,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이죠. 16번 이렇게 수출, 이렇게 16번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고, 자, 선적은 12월 10일에 이루어졌다. 대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데, 다음을 보니까 12월 10일에 3만 달러, 나머지는 15일에 2만 달러. 돈을 전부 다 선적을 하고 나서 이제 받기로 한 거죠. 그럴 때는 환율, 선적시 환율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10일자 환율로 처리합니다. 뭐 환율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혼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적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3만 달러 받은 거는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에 계좌 입금되었다. 이거 보통예금으로 처리고, 나머지는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처리. 따라서 혼합으로 하시면 돼요. 혼합으로. 수출신고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공급가액에 가서 5만 달러 곱하기 1080원을 해요. 5만 달러 곱하기 1080원 5400. 자, 거래처 넣고 공급처 명의 영세일 구분 직수출 1번, 수출신고번호 생략, 회계처리 3번, 차변의 보통예금 3만 달러 곱하기 1080원 해요. 계산기 써야죠. 얼른 해. 3240,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외상 매출금 2160 이렇게.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오류 수정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했다. 6월 30일자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 이루어졌다. 이거 7월 25일에 가서 고치라는 말이고 일반 전표 입력이죠. 예, 부가세 신고 거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7월 25일 가서 한번 확인하고 세금과 공과 이게 틀렸죠. 보면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통예금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6월 30일에 가야 되고요. 부가세 내야 될 거 이게 부채인데 6월 30일자로 정리를 해서 7월 납부할 거니까 이게 정리하기 위해서 차변을 옮긴 거예요. 부채 감소. 그러니까 공제받을 거 이거 자산인데 정리할 거니까 대변을 한 거고요.
내야 될 게 공제받을 거보다 크면 미지급 세금이잖아. 이거 927만 4,100원이요. 미지급 세금. 예. 그래서 7월 25일자에 가서 미지급 세금으로 바꾸고요. 예.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9월 20일자에 가서 고치는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여전히 여기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잖아요. 회사 계좌로 해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확정기여형이면 직원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퇴직금을 주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로. 그래서 퇴직급여로 바꿔야 돼요. 퇴직급여 판매관리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예.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자, 이제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첫 번째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이 나오니까요. 이거 평가라는 거죠. 수동. 두 번째 자동. 세 번째도 자동. 이거는 너무 쉽네요. 평가 이렇게 보시면 취득은 1,000만원 했는데 작년 말에 1,200이 됐고 올해 다시 1,160이 됐으므로 현재 장부 금액으로 비교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요? 40만원 떨어졌고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금액을 잘 보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40. 그래서 1,000만원에 사서 작년 결산 시에 1,200 됐다가 올해 1,160이니까 이건 작년에 이거는 이제 처리하는 거고 이제 올해 이거 처리하는 거라 이거죠. 자, 그러면 수동을 먼저 내야 되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자죠. 결산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을 닫고 나머지 두 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결산절 입력을 누르고 1월부터 12월 치고 첫 번째 기말의 재고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350. 그 다음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에다 입력합니다. 900. 그 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란에다 입력합니다. 2200.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요. 외상배출금과 받으러 옵니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손상각에 외상배출금 받으러 온 보충액을 넣는 건데 이 보충액 계산이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확인하시고요. 두 개만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지운다고 그랬어요. 지웁니다. 지우면 돼요. 두 개만 설정한다는 게 두 개 제외하고 주어 0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금액 확인하고 결산 반영 금액을 누르면 해당되는 자리에 각각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영된 금액은 239만 5,400원, 44만 7,500원 이렇게 반영되네요.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결산 자료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장부 조회를 보겠습니다. 장부 이름을 미리 써놓고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날짜가 안 나왔어요. 예, 여러분 외우셔야 되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거 우리가 매입 매출 전폐 넣을 때 12번 영세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유형별로 조회할 때 이게 유형별로 조회하시면 빨라요. 예, 매입 매출장. 이 매입 매출장이 상품 매입 매출장이 아니라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걸 유형별로 조회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5월 31일 현재 투자 자산은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는가? 전기말 대비 그러니까 전기가 같이 봐야 되잖아.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결산 시 재무상태표가 비교식이기 때문에 전기가하고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을 말하고요. 1월부터 6월에 세금과 공가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로 이렇게 말했네요. 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가장 크고 어느 달이 가장 적으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 제일 빠르다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장부조회 하는 방법을 조금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예, 한 번에 다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고요. 장부관리의 매입 매출장을 누릅니다. 자, 기간을 입력할게요. 1기 확정 기간 4월부터 6월을 넣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넣고 네, 그 다음에 매출 2번 선택 그 다음에 12번 영세. 자, 영세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요. 예, 0%니까 따라서 정답은 3,845만 원이 됐습니다. 예. 공급가액 분기 2개 봐도 되고 합계를 봐도 되고 분기 2개 보는 거죠. 이게 분기니까요. 한 건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나오지만 올게하고 분기 2개를 보는 겁니다. 분기 2개를 본다. 그 다음에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누르고 5월이라고 칩니다. 여기다 5월 치시고요. 투자자산으로 가서 계산하는 거죠. 550 빼기 150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 4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을 누릅니다. 그 상반기 날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입력하고요. 판매 관리비의 세금과 공가를 입력합니다. 세금과 공가 2번.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보시고 가장 적게 발생한 달만 물어봤잖아요. 자, 2월이 되겠네요. 2월 보시면 55,000원. 정답 2월입니다. 2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